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국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그 김대남에 이어서 명태균의 의혹이 정치권의 중심으로 또 올라왔어요. 모든 것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 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지금 정치권에 이제 블랙홀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 대표도 명태균과 관련해서 국민이 한심하게 생각할 것이다, 소명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한동훈 대표의 독대를 지난 24일 날 유난지도 만찬 때 독대를 재요청했잖아요. 그 전에 독대해달라고 여러 번 했고, 근데 거기에 보름 만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청하니까 이제 대통령실은 그런 입장이에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만찬 때 요청을 했고, 그 요청에 대해서 참모들이 독대를 건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참모랄지 친윤들이 막 공격했잖아요. 자기 정치한다고 왜 언론에 그걸 내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냐 그랬는데, 이번에 나온 반응은 또 다른 반응이에요. 참모들이 독대를 건의했다. 그때 건의했어야 하는데 지금 왜 이제 와서 건의하느냐 이런 말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더군다나 지금 윤 대통령이 순방 중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독대를 받아들였다. 근데 독대 시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재보궐선거가 있는 10월 16일 이후로 잡았다는 겁니다. 그럼 윤 대통령은 왜 독대를 그렇게 거부해오다가 결심을 했을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재표결됐잖아요. 근데 굉장히 아슬아슬했죠. 여당표 4표가 이탈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뜨끔했을 것이다, 굉장히 믿었었는데, 또 하나는 명태균이랄지 김대남 의혹이 지금 일파만파 지금 정치권이 이제 블랙홀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혼자는 방어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 주위에 있는 사람들, 대통령 지지하는 일부 국민들하고는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권 관계자 이야기에 의하면 전국 분위기를 바꿀 만한 전환점의 하나로서 독대를 선택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늦어도 이제 너무 늦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독대를 해서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독대를 하게 되면 한동훈 대표는 당연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을 요구를 하겠죠.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했는데, 그 특단의 조치가 뭐냐? 김건희 여사가 물론 사고뿐만 아니라 이제 공개 행보를 자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 행보를 자제한다는 것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나왔던 이 얘기거든요. 김건희 여사 공개할수록 윤 대통령의 지지도는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떤 대통령 참모가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화를 벌컥 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만나면 사과는 당연하고 이제 공개 행보를 자제하라, 여기까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사과하고 공개 행보 자제하면 끝나는 거냐?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또 무슨 조치가 필요하느냐? 결국 이제 특검 문제도 있고 검찰 수사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풀어낼 수 있는 해결 방법이 있을까? 저는 굉장히 난감하다고 봐요. 일단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선제적 조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럼 김건희 여사의 사과 문제랄지 공개 행보 자제, 이건 지금 취임 이후부터 계속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얼마나 기회와 시간을 상실을 했습니까? 그 이것까지 될까? 굉장히 뒷북치고 있고 버스가 지나간다면 손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 독대 자체도 지금 굉장히 궁지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전에도 독대 관련해서 여러 업로드 영상 올렸는데, 독대는 반드시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특징을 보면 마지못해서 막판에 어쩔 수 없이 해서 민심은 이미 떠나버리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런 독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독대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역시 민심이 떠나간 후에 독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제가 그냥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상황이랄지 대통령실 스타일 보고 얘기한 건데,
결국은 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간 거예요. 이 막다른 골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우려가 좀 되고, 뭐 저는 윤 대통령이 탄핵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탄핵되면 보수가 전체 다 망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건전한 견제 세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탄핵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뭐 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흐름, 민심의 흐름이랄지 대통령의 어떤 행보 이런 걸 보면 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제 스스로 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드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수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 듣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거 뭐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도 제가 볼 때는 아주 적다고 봐요. 대통령실, 윤 대통령, 그리고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 그 다음에 극우 세력들, 그리고 대표적인 뭐 알려진 사람은 누가 있어요? 홍준표, 신평, 이런 사람이 지지하는 거예요. 소수가 지지하고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지하면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기 때문에 과연 이 블랙홀의 상황에서, 블랙홀은 뭐예요? 빨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빨리 들어가려면 이걸 막고 저항할 수 있는데, 블랙홀은 저항할 수 있는 그 정도 약한 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심히 많이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뭐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 만나서 서로 머리를 많이 맞대고 좋은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제가 소신 있게 굴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